네, 한숨을 덜 수 있는 양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냉철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분석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1위를 기록한 매니저죠. 최현정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치 섹터 알려두시면서 종목들을 좀 선택해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들 오늘 흐름이 좀 어땠나요? 야,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사실 그 상승폭으로만 본다면 좀 약하긴 합니다. 다만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정치 테마주 써니전자하고 안랩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또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좀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어제 써니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전 모의 계좌에도 지금 편입이 돼 있고요. 가장 많은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써니전자가 테마주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9일날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9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안철수 전 의원의 신간이 출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 넘겨서 안랩을 또 같이 보면은 어제는 제가 안랩을 종가 매수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안랩이 안철수 관련 대표 종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나올 이제 신간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 이 제목만 본다 하더라도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7년 만에 나오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책이 안 나오다가 7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달리기를 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면서 반성하는 것도 좀 많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온 이야기들 본다면은 나를 믿었는데 나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어떤 그 마음가짐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고 독일에서 좀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자체만으로도 아마 시장은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나 지금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좀 갈라져 있는 입장에서 중도였던 지금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런 모습에 있을 때 충분히 이 안랩이라든가 이 써니전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침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은 장 종가 무렵에는 이제 살짝 빠지면서 약간 마이너스 구간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트를 봤을 때 이미 이제 이번 연도의 고점을 좀 넘어선 상황에서 바로 이 고점을 넘어설 때 대량 거래가 동반됐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 자체가 상당히 얕은 눌림목 나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점 봤을 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틀 동안에는 매물이 거의 소화됐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 3거래를 아니면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오히려 안랩 같은 경우는 써니전자보다 시가총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오히려 신고가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 고점을 다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9월 초에 이제 한번 거래에 나온 거에 대비해서 어제와 오늘 했을 때 이때 거래량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가 나와주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차트상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책의 제목을 봤을 때도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 아마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안철수 테마주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치 섹터 안에서 꼽아주신 써니전자랑 안랩,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왜냐면 이번 달에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나요? 네, 이번 달에 사실 보시면 이벤트도 있고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랑 친구가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제 아주 알려드리고 있고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보시면 아침 7시 50분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미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이래서 점점점이라는 글을 써놨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중국과의 협상이다. 일단 어제 미증시가 반등했던 이유는 주말 동안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백악관에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안도렐리가 나오긴 했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백악관에서도 부인했던 것이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 뭐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중국 기업을 좀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협상에 있어서는 우위에 점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뭐 상당히 좀 불편한 내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국과의 협상이 이제 워싱턴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잘 된다 하더라도 스몰 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몰 딜도 못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스몰 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싸움이 팽배한데, 스몰 딜을 하려는 이 과정에서 기싸움이 팽배해져서 스몰 딜도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의 앞날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10일에서 11일로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스몰 딜이라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난번은 실무회담이었고요. 이번 건은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실 이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날짜가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날짜에 대한 확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밀리거나 한다면 사실 또 시장에서는 또 좀 상당히 좀 악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탄핵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트럼프 탄핵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탄핵은 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 과연 협상으로 좀 갈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어떤 커다란 방향은 좀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 관련해서 경협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 공만 넘기고는 있는 상황이다. 제가 7시 57분에 올려놨는데요.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트럼프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을 넘겨놓고서 저쪽이 잘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엔 총회에서도 뭐 미국을 또 비난하는 어떤 그 발언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된 것을 보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친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친서에는요. 내년 초에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고 그해 9월 그러니까 내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방문하는 것을 제안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고 미국에서도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뭐 당연히 뭐 대안될 것이고 뭐 비핵화도 좀 앞당길 수가 있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방문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내년에 재선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좀 이뤄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정말 약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했던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까지 아마 이번 주 후반에 중국을 또 방문할 거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중국을 갔다 오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강대강 구조로 갔을 때는 사실 그 협상력도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한쪽이 양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이 경협주에 대해서도 좀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경협주가 그러니까 실무회담 자체가 원래 9월 만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미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특징주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바이오가 이제 바닥이냐 오늘 사실 뭐 어제부터 HLB가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고요. 신라젠이 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간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서 일상 결과가 나오면서 그걸 발표하면서 상한가 들어간 건데 과연 이 둘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제약바이오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과연 이 제약바이오가 바닥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과대나 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어떤 바닥을 치고 추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 왜냐면 신라제 하나만 본다라 하더라도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차트 보이시죠? 티도 안 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빠졌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15분의 1토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 그 가격까지 올라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워낙에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실제로 15만 원 최고가 대비해서 4분의 1토막이 난 자리에서 임상 실패하면서 여기서만 또 3분의 1토막 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너무나 과대납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과대납폭에 의한 상승이지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이제는 바이오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제약 바이오 좀 급등한다고 해서 또 따라 붙는다가는 또 좀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내일이나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상승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 어떤 기술적 반등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또 따라 붙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을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님 어제는 뭐 경협, 정치, 열병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추가되는 섹터가 또 있나요? 네, 오늘도 기회가 좀 온 것 같아서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돼지열병 관련주가 지금 이번 주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해봐야 이제 어제하고 오늘인데 네. 상당히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돼지열병 관련주 매수 시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뭐 너무나 많죠. 돼지열병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무슨 바이러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그 생석회 관련주도 있고요, 뭐 닭고기 관련주, 그 다음에 돼지고기 관련주도 있는데 대장주 위주로 매수 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돼지열병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염하고 있고 막지 못했고 중국에도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거를 과연 경기 북부에서 결린 다음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긴 쉽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그만 재료라고 한다면 뭐 의심신고만 나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급등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는 오늘 종가 지금 장이 끝났는데요. 뭐 시간 외에서라도 좀 담아준다면 오늘 저녁에 뭐 약간의 어떤 의심신고 나왔을 때 내일 바로 좀 상승 가능하니까 지금 자리는 오히려 단기로 좀 매수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힘쓰란 종목도 IT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LCD 라인에서 OLED 라인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힘스가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힘스란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IT 종목에서 물론 시가총액으로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줌 아시죠? 이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도 있고 이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AI 그 인공지능 사업을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제가 좀 살펴보시면 줌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사업 영역 확장하면서 로봇 관련주 올라갈 때 같이 올라서거든요. 근데 다음 주 10일 날 2019년도 로보월드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이때 발맞춰서 아마 로봇 관련주라든가 인공지능 관련주가 한번 올라갈 텐데 줌 인터넷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와갔고요. 오늘 살짝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주도 살만한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안전한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줌 인터넷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알려드린 세 가지 섹터에 더해서 힘스와 줌 인터넷이 추가가 됐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1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몇 시인가요? 네, 지금 이 방송 끝나고 5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사실 시장 코스닥 지수가 좀 올랐고 코스피도 어제 오늘 올랐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정말 너무나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지수의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가 내일 모레가 휴일이고요. 다음 주도 수요일 날이 휴일이라서 사실 시장만 본다면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실적주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1등 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냈기 때문이고요. 종목 말씀드릴 거고 비법 말씀드릴 거니까 5시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